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게 반영을 하면서 1.8%의 오름세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 좀 관망세, 눈치 보기가 좀 짙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예전 얘기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예. 건너가라. 이거는 뭐 신중하게 움직여라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말이 될 수는 있어도 자꾸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큼 답답한 게 그렇죠. 없어요. 예. 그거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뭘 그렇게 자꾸 두드리냐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표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너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기관들 수급이거든요. 기관들 수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미 충분히 많이 두드리고 건너가도 좋을 것 같은데 못 건너가더라는 거죠. 돌다리로 못 건너가니까 밑에 있는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돌다리로 건너가야 큼지막한 마차도 굴러가고 뭐도 할 텐데 예. 밑으로 징검다리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조그만 유의 종목들 맨날 올라가는 개별주들, 종목들만 예. 움직이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올라가는 종목들 뭐 사고 싶죠. 내 계좌에 저게 박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똑같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내 계좌에 들어오고 나면 이 상하리만큼 날아가던 종목도 내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부러져요. 예. 네, 그리고 저거 정말 답답해가지고 이젠 정말 팔아야겠다. 팔아서 저 잘 날아가는 종목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실현을 해버리면은 맨날 같이 빠지던 종목이 또 귀신같이 올라와요. 예. 이게 심리 게임이기 그렇습니다.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누가 봐도 저도 시황을 얘기하는 입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뭐 거래소 부진하니까요. 뭐 코스닥으로 가셔가지고 뭐 밸류에이션 30배든 40배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충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쉽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시점이 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네. ECB의 지금 자산 총계가요. 2조 유로 규모에서요. 3조 유로 규모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긍정적인 뉴스냐 부정적인 뉴스냐 걸로 보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패드가 멈추고 나서 BOJ 하나 가지고 버티기에는 힘들었었던 국면에서 ECB가 움직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대 악재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보죠. 지금 RSI가 매수 다이버전스를 얘기하고 있고 ADR 값도 나쁘지 않은데 지수 값이 지금 분명히 추세선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갭업 상승한 다음에 양봉이 아닌 음봉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만약에 거래소 쪽으로 양봉 팍 실렸으면은 오늘 분위기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을 거예요. 네. 만약에 오늘 거래소 쪽으로 뭐 분위기들이 많이 몰려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제일 큰 이유를 찾아보시면 외국인들 수급표가 아니에요. 이거 현물인데 외국인들 수급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기관들 수급표가 만든 거예요. 선물 부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 외국인들 수급표는 이미 돌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수급표가 지금 돌다리를 계속 뭐 안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양쪽 다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럼 기술적인 위치에서 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수급이 갈린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 밑단에서 놀고 있는데 수급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밑단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반등을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이게 맥스가 1P입니다. 1P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역으로 네. 표시해놨죠. 1P가 맥스예요. 그러면 이 리스크 인덱스가 줄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등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리스크 인덱스가 절반 정도 위치돼 있는 자리에서 돌다리를 자꾸 두드려 보니까 이거 좀 긴가민가하다. 그러면은 매수 안 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하단부에서 고민할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유가 얘기도 한번 해보면 지금 사우디가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아시아에 수출할 때 기준가 대비해서 2달러씩 까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1.4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추가적으로 유가를 더 밀어내릴 수 있을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미국에서 비오펙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시축 건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몇 달 뒤로 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떨어지는 건 지극히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쫓아가서 매도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절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네, 말씀해 주시죠. 달러 강세가 지금 한창 나오고 있잖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달러 인덱스 강세 가면 어렵다며. 그런데 너는 왜 지금 여기서 매수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대한민국 시장이 부정적인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화가 상대값 약세로 갔을 때 부정적인 거죠. 오늘도 원달러는 오르지 않아요. 빠지고 있습니다. 원화의 상대 강도가 유지되고 있는 달러 강세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밑단으로 무너지는 시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코스피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주셨어요. 여전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 대한 전략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이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런 지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또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4분기 실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일단 4분기 실적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좀 나을 텐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주가는요. 예. PER 곱하기 EPS입니다. 주당 순위 곱하기 몇 배를 줘서 그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 네. 거죠. 그럼 주가가 오르려면 두 가지가 방법이 있겠네요. 첫 번째, EPS가 오르든가 아니면은 PER 값이 오르든가. 그렇죠. PER 값이 오르는 거는 시장이 정말 좋을 때 나오는 현상이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EPS 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트 하나 보시죠. 지난주에 실적 나왔던 건데요. EPS 값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한 게요. 모비스하고요. KTNG하고요. 유플러스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회합니다. 여기도 볼까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요. 오늘 뭐 삼성 SDI를 시작으로 뭐 쭉쭉쭉 나올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 컨센이 다 밑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닝 분위기가 썩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닝의 기현상이라고 볼까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4분기 추정치 빠져요. 4분기 추정치 빠지는데 1분기 추정치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이 바닥이니까 오히려 쇼크 나왔던 부분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늘 빠지지 않고 얘기 나오는 게 어닝이 있어야 주가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은 적자에서 흑자로 도는 턴어라운드 종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은 컨셉으로 한번 들이밀어 보시죠. 4분기 실적 안 좋다. 여기까지 오케이. 1분기 실적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은 생각보다 못 나온 어닝들, 뭐 빅베스트 내용이 있을 거고 뭐 내용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서 매도할 시점은 아니지 않겠느냐. 시장이 높으면은 쫓아가서 매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점에 부합을 하는 대표적으로 대형주 가운데 턴어라운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KB금융 한번 볼까요? KB가 35,000원대 제시가 나갔는데 지금 어느덧 38,000원대예요. 그러네요. 이 KB가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KB 5% 올라가면 일반 종목으로 상한가 친 거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근데 이 무거운 은행주가요. 금리 동결 처리하고 만장일치 동결 처리하고 나서 절대 죽지 않아요. 계속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값이 시장에서 불리하진 않구나. 싼 밸류에이션을 많이 쳐다보고 있구나. 저 수급표에서 한번 보시죠. 누가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은 시장의 시작도 밸류에이션이고 끝도 밸류에이션인데 외국인들은 이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게임에 목을 매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대상도 한번 볼까요? 원달러 값이 계속 빠져요. 원달러 값이 계속 빠지면 이 음식료들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가죠. 왜냐하면 수입하는 원재료 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대상 같은 경우에는 2번 연속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4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는 손해볼 것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부분들 쪽으로 기관들이 쏠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발상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기관들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엇갈리는 쪽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현대모비스 제시가 나갔어요. 현대모비스는 제가 뭐 23만 원권이면은 겁내 가격이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25만 원대입니다. 25만 원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점이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 세 개를 비교해 보시죠. 어디가 제일 잘 나가고 있나요? 현대모비스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닝에 있습니다. 기아차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말 그대로 어닝 쇼크예요. 현대차는 추정치 대비해서 소폭 밑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추정치 대비해서 소폭 잘 나왔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롱숏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되는 쪽에 롱, 안 되는 쪽에 숏. 그러면은 자동차 바스켓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 100에서 롱 사이드로 쏠리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수급이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숏이 쏠리고 있는 쪽은 어딜까요? 기아차겠죠. 그러면 기아차 숏, 현대모비스 롱, 현대차는 중립, 분위기 이어갈 거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수급이 갈리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최근 시장 완벽한 수급장이거든요. 수급에 걸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수급이 견조하게 방향성을 밀고 가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가서 줄을 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동차 업종 얘기하면서 기아차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불리할 거로 봤으니까. 하지만 현대모비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중립적인 이슈에서 기아차에 다가서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정도 어닝 쇼크 아닙니다. 반대 시점을 쳐다볼 때도 됐다라는 판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